자본 3억, 대출은 6억, 생애 최초 LTV 70%로 9억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3천, 인테리어, 중개수수료와 이사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넘게 추가됩니다. 여기서 만약 집값이 20%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7억 2천, 대출은 그대로 6억, 남는 자본은 1억 2천입니다. 이미 지출한 5천까지 계산하면 3억의 자본이 7천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산은 빨리 사는 게 항상 이깁니다. 단 구조를 알고 사야 합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취득세부터 보겠습니다. 취득세율은 집값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입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이 두 구간을 잇는 누진 구조로 계산됩니다. 9억 아파트,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면 취득세 약 3천만 원, 6억 아파트, 취득세 660만 원, 취득세만 2,400만 원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9억이면 구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생애 첫 주택인데 인테리어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도배, 바닥, 화장실 등 기본 인테리어만 해도 1천만 원 이상. 9억 주택을 매수하는 순간 초기 비용만 최소 5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6억대로 시작하면 초기 비용이 절반 이하입니다. 같은 자본으로 시작하지만 수익률에는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끌은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구멍이 뚫린 구조입니다. 대출 6억, 금리 연 5% 기준, 이자만 연 3천만 원입니다. 최근 유가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금리의 방향은 이제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재산세, 각종 유지비까지 더하면 최소 연 3천 이상. 그렇다면 집값이 얼마나 올라야 본전일까요? 매년 4천이 올라야 본전입니다. 월급 빼고 이자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게 없는 구조입니다. 그 상태에서 집값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압박이 가장 나쁜 타이밍에 자산을 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지 손실을 버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얼마나 써야 할까요? 저는 대출은 집값의 50% 미만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연봉이나 자본이 충분한 경우, 증여, 차용 등 자금 계획이 명확하다면 예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생애 최초 실수요자는 다릅니다. LTV 70%를 다 쓰면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집값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집니다. 물론 집값이 끝없이 오르기만 한다는 가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수익률 측면에선 여전히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가야 장기 우상향의 혜택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8억 이하에는 구조적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입니다. 1가구 1주택, 2년 이상 보유, 실거래가 12억 이하라면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입니다. 지금 6억에 사서 10억, 11억이 됐습니다. 세금은 얼마일까요? 0원입니다. 시세차익 4억, 5억을 그대로 안고 갈아탑니다. 이게 자산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반면 9억짜리를 매수하면 나중에 팔 때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의 양도세가 붙습니다. 버는 것 같지만 세금으로 세는 구조입니다. 초기 부족했던 자본을 아낄수록 갈아탈 때 유리하고 세금 측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눈이 높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현재 전세로 괜찮은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수준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집이 마지막 집일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오래 살 완벽한 조건의 집을 찾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 사이 가격은 올라 있습니다. 모아서 사면 되지 않나요? 집값도 같이 오릅니다. 계속 늦어질 뿐입니다. 자산은 빨리 취득하는 게 이깁니다. 그렇다고 아무 집이나 사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봐야 합니다. 역세권 또는 교통의 편리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재건축, 재개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 조건 아래서 8억 이하라면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걸 사서 시세 차익 보고 저축한 금액과 합쳐서 갈아타면 됩니다. 초기 투자금이 적을수록 갈아타기도 쉽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LTV 70%를 다 쓰는 영끌은 집값이 20%만 빠져도 자본이 70%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취득세, 수수료, 인테리어로 5천이 먼저 나갑니다. 이자에 재산세까지 더하면 연 4천이 꾸준히 올라도 본전입니다. 대출은 50% 미만, 집값은 8억 이하. 이 두 조건이 맞으면 추후 비과세 혜택도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첫 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집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게 사는 겁니다. 빨리 취득하고 버티고 모아서 갈아타는 것. 이게 대부분의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서울 외곽, 노도강이나 금관구는 앞으로도 오를 수 있을까요? 양극화가 심해지면 결국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다음 편에서는 왜 서울 아파트에서 양극화가 끝까지 가지 않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